백 교수님, 네. 중앙선관위 참 바람잘 날이 없네요. 네. 이 선관위가 그동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네. 50배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짜장면 한 그릇만 받아도 공직선거법으로 사줘도 네. 고발을 하는, 그렇게 엄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들의 경우는 얼마 전에도 특혜 채용 비리로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네.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8명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짜로 해외여행, 골프여행까지 다녀왔다는데 무슨 네. 소리입니까, 이게? 이 감사원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선관위가 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뭐 거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이제 감사원이 지난 10일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해봤어요. 예. 그랬는데 이 전체 직원이 보니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925명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 128명이 소위 말하면 각 시군구의 선관위원들로부터, 근데 선관위원들은 참고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임명직, 비상임 임명직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소위 말하면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이 돈을, 총무를 지정해가지고 그 이원이 돈을 쌓아놓고 마치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이걸 계속 썼다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강고등어나 감귤 한 상자, 밥 한 끼, 설렁탕이나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예를 들어서 제공하는 사람은 50배, 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받아 먹은 사람이 50배, 그 다음에 준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선거운동 당시에 이 공여, 소위 말하면 뇌물 같은 형태이죠. 음식이나 뭐 이런 식비라든가 경비를 제공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이 소위 말하면 선거 흐름을 샀다는 개념으로 이 처벌을 하거든요. 아주 엄격하게 예. 처벌하죠. 그렇습니다. 100만 원만 받으면 그 직위에서 예, 측에서 이제 금배지도 날라가고 날라가는 거죠. 국회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모든 선출직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소위 말하면 선관위원들 저승사자라고들 이제 평가를 그렇죠. 하기도 하죠, 선거 때. 예. 그런데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부당하게 이게 215만 원, 그리고 선관위원장은 290만 원, 이런 그 부당 집행을 했고, 또 그 선관위원들이 소위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이나 뭐 많더라고요. 그 필리핀,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뭐 이런 데로 그 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주로 동남아를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 그 숨겨진 내용이 있죠. 예. 숨겨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관위원들 대다수가, 시군구 선관위원들이 선출직, 소위 정치인 경향이 짙어서 예. 나중에 이 국회나 아니면 시군구 의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거기 농협조합장이라든가 예, 농협조합장도 마찬가지고, 예. 뭐 많습니다, 선출직이. 네, 그래서 이제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됐다가 네. 그런 그 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요. 저승사자들한테. 나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선거 때 그렇죠. 자칫하다거나 미운털 박히면은 이 조그마한 거 갖고 딱 잡아갖고 그렇죠. 그걸로 꼼짝을 못 하잖아요. 공직선거법에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공직선거법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의 기소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숨겨진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과연 공직선거법의 추상 같은 그런 어떤 재단을 하는 분들이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주 간대하게 하고, 제가 놀란 건 또 뭐냐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부망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 네. 거기다가 선관위원들이 주는 금품은 무제한. 그러니까요. 그걸 뭐 올렸다. 무제한 받아도 된다 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이걸 내부 글 게시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는 그 선관위원은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가 하위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라든가 위로, 격려, 포상. 또 포상 목적으로 주는 것은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제 선관위원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선관위원들이 이제 비상임 위원이고
그 사실은 이제 임명직이긴 하지만 비상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다 자기 생업이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직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부망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해서 마치 조장한 듯한 이런 어떤 불합리나 부조리를 조장한 듯한 행태를 글에다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깜짝 놀랐고 네. 문제는 지금 소위 우리가 모럴 해지드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정말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원에서 이걸 지적을 했어요. 선관위원들 그 회의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주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월 수당을 그 급여처럼 주는 이런 부분들을 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하다가 작년 말쯤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1월 달부터 이걸 중단한 걸로 드러났는데 참 진짜 그 심각한 그런 불합리한 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이 249개 네네. 시군구에 이제 선관위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걸 총괄하는 데가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아닙니까? 거기에 권순일, 노정희, 노태학. 노태학. 이 지금 노태학은 선관위원장이고 두 분은 전 전직. 선관위원장인데 이분들은 다 대법관들입니다. 대법관들. 들 네. 이런 분들이면은 법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통해서 통보를 했고 네. 비상임위원들에 대해서는 회의 수당이라든가 그때 뭐 교통비를 주는 것이지 매월 급여를 일정액의 지처럼. 급여를 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뭐 대법관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알죠. 뭐 일반인들도 웬만한 법적 지식이 있으면 아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290만 원씩 받았고 이제 선관위원장이라고 네. 선관위원은 215만 원씩 215만 받아가지고 6억 5천만 원이 지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당 지급이. 그걸 이제 감사원이 다시 한번 또 조사를 다시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지난해 말부터 이제 올해 정식으로 1월부터 올해 수당 1월부터는 지급을 안 하기로 예, 이렇게 했는데. 했다는데 아니 이런 대법관이나 하는 분들이 대법원에서 월급도 다 받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 수학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을 몰랐을까요? 대법관까지 모를 리가 없죠. 올라갈 때는 이 소위 말하는 잡에서 우에서 네. 평판사서부터 부장판사 거쳐서 고법 부장판사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에 대해서는 정말 그 굉장히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분들이 이게 지금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로 보이거든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해서 이걸 매월 그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 지급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좀 의아하고 더군다나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거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회에서는 계속 이걸 시행을 했단 말이죠. 지급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서 말한 모럴 해지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이거는 그 법의 상식을 떠나서 윤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법관의 양심,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자유신중주의라든가 증거 소위 공판주의에서 법관의 양심과 자유의지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대법관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데 눈 감고 개인의 사익을 취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일반 공무원들이 돈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수십 배 더 윤리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또 국정원의 그렇죠. 보안감사, 네네. 보안점검 다 북한이 해킹까지 했다는 거 알려줬는데도 다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외부에서 간섭하지 마. 철옹성 마치 같은 무슨 그런- 치해법권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철옹성으로 네. 그런 지역으로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일종의 특권의식 비슷한 것을 지금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여장수 마음대로 지금 하다가 걸린 거 아닙니까? 사실 그 통닭,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이 통닭이나 뭐 제가 교수님이 주셔가지고 방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비타 500을 먹었습니다만 이거 비타 500 한 박스라도 가져가는 경우에 예. 또 만약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50배의 가태료. 실제 많이 보도가 됐고 각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뭣도 모르고 받았다가 그 선거 그 출마하는 관계자들 종사자들부터 받아서 먹거나 받았다가 50배의 가태료.
아니 만약에 10,000원짜리 밥 한 그릇 설렁탕 한 그릇 먹었으면 얼마입니까? 50만 원을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그 저승사자라는 표현을 했지만 공직선거법의 선출직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매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그런 집행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 비리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총무를 지정해서 모아가지고 2박 3일씩 해외 여행 가서 골프를 한다라든가 제주도 여행 가서 골프를 한다라거나 그리고 뭐 회식비라든가 경비나 여행 경비를 쓰고 심지어 건강 지원비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통계가. 전부 갑질이에요. 이게 갑질. 이제 결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나가서 선출직에 도전하면 당신들 예정을 잊지 말고 좀 도와줘 하고 눈 그거죠. 침묵거리면서 그런 예.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과연 추상 같은 직에 종사하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포청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행태를 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로부터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불신을 받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이분도 김만배가 뭐 8번인가 뭐 피타 방문했다. 500 들고 예. 이발하러 저 대법관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발하러. 그러면 대법관 만나러 가면서 권순일이가 비타 500만 가지고 뭐 갔겠습니다. 이발사인가? 그 안에 비타 500을 들고 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김만배가. 네. 뭐 그러다 함정이 의심이 보니까 되는 부분이죠. 이 재판 거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선관위야말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포청전처럼 크다. 그렇습니다.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예. 그냥 썩은 내가 풀풀풀 나는 그렇죠. 거예요. 얼마 일부- 전에 그 특혜 채용 비리가 세습 나가지고. 특혜 아닙니까? 그게? 예. 황제 그 난리 법석을 폈는데 이번에 이것도 완강히 거부하다가 여론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비리가 이렇게 적발이 됐고 또 하나는 감사원이 주목구구시로 경력 채용을 했는지 이 경력 채용이 그동안 뭐 24명가 있었는데 57명이 점수를 잘못 줬다는 거예요. 점수가 떨어질 사람이 예, 떨어질 합격하고 사람이 합격을 하고 합격할 합격할 사람이 떨어져 버리고 아니 선관위에서 그러려 어느 공직사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게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금 그 드러났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철옹성을 예. 지켜내는 듯한 소위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너서클리즘에 젖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이런 행태가 지금 감사원 결과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지난 정부, 현 정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정말 그 명예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뽑는 그걸 관할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엄격한 법 집행 내지는 투철한 사명감이나 윤리의식을 가지고 지역관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내부에서는 썩은 내 진동하는 이런 형태의 세습 채용이라든가 또 이런 부정청탁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에 입에대는 이런 일을 태연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면 정말 클리어하고 그렇게 다들 정말 생각하죠.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법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면 대법관이라는 분들이 또 하는 그런 어떤 지방은 직위 아닙니까? 지역에서 법원장 아니면 그렇죠. 부장판사가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런 그 국민들부터 신뢰를 받는 기구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지난 10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은 많은 제 주변 사람들도 충격입니다. 깜짝 놀랐다고 충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정말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요. 특히 이 법관, 아니 심판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심판. 네. 심판을 하는 기관은 헌재라든가 사법부, 그렇죠. 그리고 이 대법원 중앙선관위 뭐, 예. 이런 데는 심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면 심판에 공정성이 무너져 버리면 그건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소송이라든가 뭐 민사 형사를 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법조 3륜의 비리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기승이고 극성을 부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관리위원회 더군다나
그 법관으로서 상당히 존경받고 신뢰를 받는 이런 분들의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드러났다는 게 충격이고, 과연 선거관리위원회 이걸 계속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구로 참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쇄신하고 정말 혁신적인 그런 기구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정말 듭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지금 사무총장도 외부에서 네. 이렇게 영입하는 방안을 놓고 물색을 하는 중인 것 같고, 이 사무총장이 선임이 돼가지고 조직의 어떤 틀이 안정이 된다면은 지금 노태악 네. 중앙선관위원장도 전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법원 산하기관처럼 이 선관위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 대법원이 와서 하니까 대법원장 산하기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서도 상근적으로 해서 제대로 좀 감독을 그렇죠. 할 수- 그 사람들 철저하게 중립적인 네. 그런 위치에서. 그런 차원에서 대쇄신책이 마련돼야 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깔끔하게 물러나서 다시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으로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대법관으로 것이 돌아가시고. 옳은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결과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 떠나서 정말 그 어떤 직업에 관련된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다고 하면 직업인으로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를 하시는 게 적절한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관리 책임, 또 행정적 책임, 또 정치적 책임도 다 있습니다. 지야죠. 예. 이런 차원에서 노태악 이 선관위원장이 그 직을 지키는 것은 적절하지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또 감사원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네. 뭐 세습 채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은 아빠 찬스라든가 어떤 권력 찬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던 거고, 이번 지난 10일 감사원 결과 발표대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팩트로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도 당연히 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